우리 지금 이거에 대한 예를 제가 우리 그 314페이지에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계산하는 공식 적혀 있는 게 문제가 있죠. 7번. 이거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뭐 조립 부분 첨단 부분은 뭐 제조 간접비 안 적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이 10만 원씩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총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38만 원이죠. 지금 제가 10만 원, 10만 원, 8만 원, 10만 원 적었으면 그럼 여기에서 38만 원 썼다는 건 뭐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걸 수소 부분의 8만 원하고 관리 부분의 10만 원인 이 보조 부분의 18만 원을 지금 얘네들이 사용한 쪽으로 전부 다 넘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지금 이 8만 원을 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썼는지를 보면 수선 부분 적혀 있는 게 조립 부분이 40% 썼고 절단 부분이 40% 썼고 관리 부분이 20% 썼다는 거예요. 또 관리 부분 10만 원을 우리 조립이 20%, 절단이 30%, 수선이 50% 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얘네 둘만 썼으면 8만 원을 얘 둘이 비율로 나누면 되고 또 관리 부분도 얘 둘만 썼다면 10만 원을 비율대로 나누면 될 건데 지금 문제는 얘네들 둘이 서로 쓴 거 있죠. 이 보조 부분끼리 서로 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용역 수수 관계라 그래요. 이 보조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사용한 부분을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데 이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방법 그 계산하는 방법이 나눠지는데 이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이 중요도가 낮으면 직접 배부법, 중요도가 보통이면 단계 배부법, 중요도가 높으면 상호 배부법을 사용하게 돼요. 상호 배부법을. 그럼 이 직접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제일 낮은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얘는 특징이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혀 고려 안 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선 부분이 8만 원 나왔죠. 그러면 이 8만 원을 수선 부분이 발생한 이 8만 원을 나눠줄 건데 얘가 20%쓴 거는 무시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 둘이 쓴 비율대로 나눠버리겠다는 게 우리 직접 배우법이에요. 그럼 얘들이 똑같이 썼죠? 40% 40%. 그러면 8만 원으로 너네 둘이 똑같이 썼으니까 아이고, 너 4만 원이다 4만 원이다. 그럼 관리 부분도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수선 부분이 절반이나 썼지만 얘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얘 무시하고 너네 2대 3으로 썼네. 그러면 4만 원, 6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영역수소관계를 전혀 고려 안 한다는 건 얘네들이 쓴 비율은 신경 안 쓰고 제조 부분에서 쓴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배부하기 전에 총 제조 간접비가 38만 원이었는데 배부하고 나도 조립 부분한테 너가 쓴 게 18만 원이야. 첫 단기 너가 쓴 게 20만 원이야. 그렇게 해서 38만 원이죠. 그럼 배부하기 전이나 배부한 후나 총 제조 간접비는 틀릴 이유가 없죠. 지금 이 금액을 얘네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문으로 나올 때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기 전이나 배부한 후나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금액 가지고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렇게 얼마씩 나누냐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인데, 자, 직접 배우법 무시한다는 의미 알겠죠? 얘 아예 신경 안 썼잖아. 그런 이유가 얘 둘이 주고받은 게 안 중요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배우법은 일부 고려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일부 고려한다는 건, 그리고 얘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부 고려하는 건 한 번은 고려해 줄 거예요. 두 개면. 첫 번째 할 때는 고려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를 보면, 자, 이건 계산보다는 글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숫자 쓰는 거예요. 자, 먼저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하고 얘를 두 번째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8만 원이 있죠. 8만 원을 수선 부분은 4대 4대 2로 얘까지 신경 써서 다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8만 원 나왔는데 너 얘 8만 원 가지고 너는 3만 2천 원, 너 3만 2천 원, 너 8천 원 맞죠? 16,000, 예? 16,000원이네. 아주 상수가 아니네. 너 16,000원 썼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8만 원 있는 걸 너네들이 썼으니까 책임자고 다 보냈죠. 그럼 이제 얘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관리 부분 나눌 건데, 그럼 관리 부분은 자기한테서 10만 원 나왔다 했는데 얘가 너 16,000원 너가 썼으니까 이거 너가 정리해야지 하고 얘 준 거예요. 그럼 얘는 11만 6천 원이 되겠죠. 왜 11만 6천 원 되는지 이해가시나요? 자기한테 발생한 게 10만 원인데 얘가 16,000원 너가 쓴 거니까 너가 책임자고 얘한테 이건 너가 쓴 거야 하고 얘한테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알아서 책임지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얘가 배부해 준 만큼 얘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얘 제조 간접비가 그래서 11만 6천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또 2대 3대 5니까 그럼 이거의 절반은 너가 쓴 거잖아. 다시 얘 주면 계속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고려했는데 두 번째는 이 앞에 직접 배우법처럼 얘 신경 안 쓸 거예요. 또 다시 이 금액 가지고 얘 둘이를 2대 3으로 나눠 버릴 거예요. 그러면 자, 산수가 안 돼서 계산기 쓸게요. 얘는 46,400원이고 2대 3으로 나누면, 그리고 얘는 69,600원. 이렇게 비율대로 나눠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또 합치면 38만 원이겠지. 다 합치면. 근데 비율을 지금 첫 번째는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안 했죠. 그래서 일부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배부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 부분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2대 3대 5면 2만 원, 3만 원, 얘는 5만 원. 그죠? 그럼
이제 수선 부분은 얼마를 책임져야 되죠? 산수 13만 원. 그죠? 그럼 13만 원을 얘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하는 거는 얘 신경 안 쓰니까 똑같이 썼네. 그러면 얘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나누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랑 값이 틀리죠? 그죠? 우리 4대 4다. 얘들이 똑같이 썼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 앞에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할 때랑 관리 부분을 먼저 배부할 때랑 값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어떤 걸 먼저 배부해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면 꼭 그대로 써야 돼요. 만약에 배부 순서가 틀리면 오인된 결과가 훨씬 더 얘를 고려할수록 더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그럼 얘보다 정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배부 순서를 잘못하면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조부분비 이야기하는데 배부 순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단계 배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두 개 값이 틀리게 나오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호배우법은 영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얘 둘이를 완전히 고려한다는 건 얘 둘이 값을 먼저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값을 정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얘가 XY라고 제가 그냥 칭해버리면 수선 부분이 X인데 얘한테 발생한 거 봤더니 얘 8만 원 발생했죠. 그리고 지금 얘가 관리 부분 거에 50% 썼다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이 관리 부분 거 50% 얘가 썼다는 거잖아. 그러면 수선 부분한테 발생한 거는 8만 원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 부분 거 5%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수선 부분 자기한테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배부 받으면 방금 5만 원 줘서 14만 원 된 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또 관리 부분한 자기 거는 10만 원인데 수선 부분의 20%를 자기가 썼다는 거죠. 그러면 0.2x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거 풀 수는 있잖아. 하면 그죠? 그죠? 풀 수 있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8만 원에 0.5 10만 원은 더하기 0.2x. 그럼 x는 8만 원 더하기 절반이니까 5만 원 더하기 0.1x. 그죠? 가름 필요 없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0.9x는 자, 그런 눈빛 보지 마시고 이 산수까지는 안 시킬 거예요. 그럼 x는 13만 원을 나누기 0.9 하면 얘는 숫자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x를 구하면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 가지고 이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집어넣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제가 이것까지 계산한 거는 지금까지 역대 세무 1급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식은 세무 2급에 공식까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건 계산을 이거는 계산해 나가는 건 아니고 근데 직접 배우법하고 그 단계 배우법은 나온 적이 있는데 얘가 지금 처음 이 행동한 목적이 얘 둘이 쓴 거를 먼저 정리하려고 나 8만 원인데 너 관리 부분에 50% 썼어. 나 10만 원 나왔는데 수선 부분에 20% 썼어. 이렇게 적어놓고 얘 둘이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걸 용역수수 관계를 먼저 해소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두 개니까 저도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던진 거지. 세 개면 3차 방정식, 네 개면 4차 방정식 전 못해요. 그건 죽어도.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방법을 생각은 해두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조업에 일하거나 아니면 거래처 제조업이면 원가에게는 당연히 컴퓨터가 해주니까 100차 방정식도 풀어내야지 컴퓨터는. 그래서 얘가 제일 정확하니까 인풋 값들을 상호배우법으로 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 뭐 비율 막 쓰게 되는데 컴퓨터에 도전 프로그램에서 써요 그걸. 그걸 쓰는 게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가 회계를 생각 안 했다가 제조업 가면 그때 제가 원가 회계를 보면서 막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그 결산자료 입력할 때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금액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컴퓨터로 원가 회계하는 거 이거 정리 전부 다 끝나서 원가 회계에서 기말 재고 자산 우리 앞에 요소별 원가 계산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블록에서. 지금 우리 교육용 버전은 그런 걸 안 열어놨기 때문에 따로따로 시험을 보는 거고 시험 버전은 전산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자 그럼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 있죠. 이게 글로 잘 나와요. 계산은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계산은 거의 안 나오는데 글로는 잘 나오니까 여러분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할수록 더 정확한 거예요. 몇 퍼센트 썼냐를 가지고 완벽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는 상호배우법이 제일 높고 직접배우법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근데 단계배우법이 배부 순서를 틀려버리면 직접배우법보다 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고, 그럼 정확하지 않는 거의 장점은 앞으로 모든 게 다 일관성 있게 정확하지 않는 거에 않는데도 얘를 쓰는 이유는 쉽고 빠르고 비용이 작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단점이 정확도가 낮다는 거겠죠. 그럼 상호배우법의 장점은 정확도가 높다지만 반대로 단점이 느리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얘 둘이 그 장단점이 서로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계배우법은 그런 장단점 이야기하는 것보다 배부 순서 중요하다. 순서 틀리면 지적배우법보다 더 틀리게 나올 수 있다. 그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혹시 314페이지 펴고 계신 분은 이 아래 오른쪽 뭐 이런 것들이 다 얘 이야기예요. 이렇게 글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321페이지로 가서 321페이지 우리는 속성으로 짧게 하는 거예요. 저 낮에 하는 반 수업하면 원가에게 13시간 정도예요. 천천히 이것도 보고 이거 볼까요? 뒤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풀면서 이해됐나요? 안 됐어요? 다시 설명하고. 이건 그런 수업 시간이 210시간이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양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도 기억력의 한계는 일주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 이틀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막 노력해도 돼. 왜냐면 이틀만 가면 되니까. 근데 그반들은 급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그시 이해하라고 말해요. 왜냐면 미래에 볼 거라서. 근데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살짝 이해한 거 안 까먹게 오늘이나 내일 한 번만 생각해 놓으면 모레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 계산이 막 힘들면 방금 말했던 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만 좀 적어놨다가 한번 읽어보면 이론 시험에서 원가 회계가 노력 대비 효익이 제일 높아요. 지금 오늘 저와 같이 오전에 한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봤는데 글이 다 본 적이 있는 걸로 바뀌는 거는 이론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도화가에서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두 문제 나와요. 이론에서 재무에게 그 많이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 분계다고 했던 걸 글로 적은 게 겨우 5개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얘는 노력 대비 효익이 제일 크죠. 자, 이제 우리 321페이지로 가서 자, 제품별 원가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별 원가 계산은 일단 지금 아래 표 보이시죠? 가운데에 표 보이시나요? 별표해 놓으시고 이것도 외우세요. 시험 잘 나와요.
먼저 얘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제품별 원가 계산은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냐 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종합 원가 계산은 그냥 한 방에 계산해서 나누기 n분의 1을 하겠다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따로 얘 한 개 얼마 들어갔다 얘 한 개 얼마 들어갔다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고 얘는 한 방에 계산해서 그냥 나눠버리는 거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얘 특징은 종합 원가 계산은 얘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이런 보도마카처럼 이 보도마카를 한 개씩 계산하는 게 원가를 계산해 보는 게 효율적일까요? 정신 나간 일이죠. 그죠? 그냥 많이 해가지고 총 돈 얼마 들어간지 봐서 얘 한 방에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될 거잖아요. 이걸 왜 한 개씩 계산하고 있어? 한 번에 만들 때 막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만들 건데, 그죠?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들어간 건 알아. 왜냐면 직원도 월급 준 거, 전기세 나온 거, 재료 사온 거, 돈 들어간 건 알겠죠? 그럼 한 개 계산하려고 그러면 몇 개 만드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용 대량 생산인데 한 방에 계산하기 때문에 얘는 몇 개 만들었느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예요. 얘가 핵심 과제예요. 몇 개를 만드느냐. 그래야 n분의 1 할 거잖아요. 몇 개 만든지 모르면 n분의 1이 안 되겠죠. 그 n 구한다는 게 완성품 환산량. 대신 너 몇 개 만들었니? 자,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은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일명 주문 제작. 할만하죠? 한 개씩 계산할 만하죠? 주문 들어왔으니까 얘한테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지. 비행기 한 대 계산할 법하죠. 비행기를 뭐 전체 얼마 들어갔으니까 몇 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계산 안 할 거잖아요. 아파트 할만하죠. 근데 아파트는 좀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자동차는 종합원가 계산일까요? 개별원가 계산일까요? 그렇죠. 자동차는 종합이죠. 근데 개별원가 계산 자동차는 어떤 거냐면 주문 제작 자동차. 그러면 개별원가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 차나 주위에 누군가의 차가 도로에서 나랑 똑같은 차 봤을 거잖아요. 설마 내 차 하나 만들면서 내 차 가지고 얘 원가 얼마 들어간지 누가 계산하고 있었겠어요? 한 대에? 그럴 리 없겠죠. 우리 자동차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써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그 TV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본닛 붙이는 거, 타이어 끼는 거, 앞유리 붙이는 거 막 있죠. 그럼 사람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것만 다 계산하는 거야. 인건비하고. 그리고 차가 몇 대 지나갔는지를 봐서 이 라인의 n분의 1에서 그 금액을 합쳐버리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중요한 건 우리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치료치기를. 그럼 한 대만 만들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다 만들고 있겠죠. 그럼 그 만드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볼트를 쪼는 사람이 볼트 사올 때 이 비행기만 쓰려고 볼트를 따로 사올까요? 그리고 용접하는 사람은 난 이 비행기만 용접해 하고 끝나고 집에 갈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건 여러 개의 비행기 만드는데 한 개씩 계산할 건데 공통으로 들어간 걸 또 어떻게 나눌 거냐. 그게 얘는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얘는 핵심 과제가 제조 간접비 어떻게 배부할 거냐가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예요. 우리 비행기도 여러분들 해외 나가 보신 분들 보면 비행기 똑같은 757기인데도 대한항공이랑 뭐 에어프랑스랑 다르죠. 그래서 저도 영어 외국어 못해서 무조건 대한항공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는지 돌아올 때 에어프랑스였어요. 엄청 당황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20분 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칸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좀 넓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아줌마를 하면 안 되지. 그 일하시는 와서 막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앞에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떠드는데 가르쳐요. 쳐다보면 알아서 먹고 싶으면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럼 뒤에 테이블이 붙어 있어요. 이 비행기 움직이니까. 그럼 거기에 유통기한 일주일 정도 남은 잼부터 막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 틀리죠. 유통기한 일주일 남은 잼 갖다 놓으면 사람들 욕할 건데 거기는 그래서 마음껏 가져가라 그러고 나 같은 한국 사람은 막 들고 가더라고요. 자, 어떻게든 구조가 틀린 그런 거라도 근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나누는 건데 지금 우리 교재 보시면 그래서 핵심 과제 적혀 있는 거 있죠. 주로 예를 들 때 종합원가 계산은 막 우리 그 인스턴트 라면 한 개씩 계산하면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거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개념 잡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표 하나 가지고 왜 이야기만 하냐면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라는 거예요. 저 원가 이게 하면서 지금 별표 수치라고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문제를 한 문제 내야 되는데 숫자 계산하는 걸 딴 데서 내버리면 여기에선 글로 내야 되니까 글로 낼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비교를 잘 해요. 그럼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한 개씩 개별적으로 그냥 주문 제작 방식으로 얘는 주문 제작 받았으니까 주문하면 얘 어떻게 제작한다는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개별 원가예요. 얘는 제조 원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제조 원가서 같은 거 따지는데 얘는 작업 지시서를 따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볼 건데 개별 원가 계산이 지금 우리 교재 316페이지 앞쪽으로 가보시면 있어요. 316페이지 개별 원가 계산이 있죠. 자,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이 납품용 소량 생산하는 건데 지금 보면 316, 317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없어요. 너무 성의 없게 적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제조 간접비 배분인데 책 저자마다의 스타일인데 이 제조 간접비가 중요하니까 이 배분하는 거 지금 저와 같이 볼 건데 이 제조 간접비라는 글자를 저와 같이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봤죠. 그래서 이 저자도 요소별 원가 계산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307페이지로 가면 앞쪽에 있어요. 307페이지에 여기에서 제조 간접비 배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볼게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또 둘로 나누는데 예정 개별 원가 계산과 실제 개별 원가 계산으로 둘로 나눠요. 둘로. 자,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으로 하는 게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 우리가 물건의 원가를 알아야지 물건을 얼마에 팔 건지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물건 가격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기세 바로 안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빨리 안 나오니까 실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예정으로 얼마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실제 값이 나오면 이걸 차이를 조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럼 실제 값이 나오면 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얘가 빨리 안 나오니까 얘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말이 시험에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보다 계산 시점이 지연된다.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 나오면 얘 할 필요 없어. 안 나오니까 하는 거지.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가 얘가 실제 값이 나오면 안 똑같으니까 차이를 조절해 줄 거예요. 그럼 이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구해요.
예정 배부율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 자, 일단 배부율이 내가 잡은 기준 1단위당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비례적으로 뭘 많이 했을 때에 이 돈이 많이 나오고 뭘 작게 나오는지를 기준을 먼저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일한 시간이 많을수록 제조 간접비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럼 1시간당 계산하겠다. 이런 거 시간법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직접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제조 간접비도 많이 들더라. 직접 재료비가 작게 드니까 제조 간접비가 작게 되더라. 그럼 금액으로 가겠다. 이런 단 계산해 볼게. 그런 걸 우리 가액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책에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건데, 배부 기준을 시간으로 잡을 거야, 금액 잡을 거냐인데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배부 기준은 시험에서 알려주거든. 그럼 배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합리성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말하면 이의제기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느낌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어요. 자, 세 동을 짓고 있어요. 여기에 총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세 동에서 1,000만 원이 나왔으면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는 기준 잡아야 되겠죠. 그럼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으로 해볼게요. 총 노동시간으로 배부 기준을 잡았어요. 이모들이 일 많이 하니까 우리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총 노동시간을 봤더니 10,000시간을 일한 거야. 10,000시간. 그럼 10,000시간 일했다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1시간당 얼마 나왔다는 이야기죠. 제조 간접비가. 우리 산수 어렵나요? 10,000시간 일했는데 1,000만 원이면 1시간에는 1,000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정말 이해했나요? 얘가 배부율이에요. 얘가. 그래서 제가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최소 내가 생각하는 1단위. 앞에 짜장면 한 그릇당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이걸 왜 구하는지를 보면, 자, 1시간당 1,000원 나온다는 예 구했죠. 구하고 나서 샵 101번에 그럼 인부가 얼마 일했는지 봤더니 얘는 3,000시간을 일했어요. 여기에는 4,000시간 일했고 여기에는 3,000시간을 일했다 볼게요. 그러면 1시간당 1,000원인데 3,000시간 일했으면 얘가 300만 원이 되겠죠. 또 얘는 1시간당 1,000원인데 4,000시간이면 얘는 400만 원이겠죠. 얘는 300만 원이겠죠. 근데 이렇게 적고 나니까 왜 이걸 구해? 1,000만 원을 기준 예로 그냥 안분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얘네들을 안 알려주고 얘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얼마를 배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1시간당 얼마를 구해야 시간당을 가지고 얘가 3,000시간 했으니까 300만 원 썼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우리 배부율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최소 내가 계산하려는 기준 1원당 아니면 1시간당 얼마다. 그럼 1시간당 얼마다라고 구했으면 지금 얘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기 예를 들면 총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총 노동시간이 10,000시간이면 예정 배부율이 1,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예정 배부액을 구하게 되는데, 자, 이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줄 거예요. 실제 조업도. 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온통 예상치인데 여기는 실제 조업도를 곱하죠. 그죠? 그럼 이제 예정 배부액 방금 했던 샵 101번 작업시설하고 보면
예정 배부율이 1,000원인데 실제 조업도 봤더니 3,000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300만 원이다라고 예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금액으로 해서 이 샵 101동에는 뭐 건설 현장이면 3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쳐서 총 제조 원가는 얼마네? 그럼 얘가 얼마짜리니까 얼마 해야지. 이거 해야 지금 대한민국 이상한 사람들, 저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집 팔고 있잖아요. 써봐야 원가를 알 건데 다 예상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들어갈 거다, 얼마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진짜 건물 짓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시세도 다르고 물가 상승률도 정확하게 예측 못하고, 그죠? 자, 그럼 실제 값이 나오면 실제 배부율 구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실제 값으로 실제 총 제조 간접비에 실제 총 조업도를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 배부액이 나오면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줄 거예요. 얘도 당연히 똑같은 실제. 제가 별표 안에는 둘 다 같은 실제 조업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실제 제조 총 제조 간접비가 봤더니 전체 1,200만 원 든 거예요. 인부는 일을 시켰는데 그냥 10,000시간 똑같이 했다 볼게요. 그럼 실제로는 1시간당 얼마가 나온 거죠? 1,200원 나온 거죠. 얘는 1,200원이 나왔네요. 그럼 1,200원인데 실제 일한 게 3,000시간이니까 그러면 실제 배부액은 360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실제 360만 원 나왔는데 예상은 얼마 있었죠? 그럼 많이 예상했나요? 작게 예상했나요? 작게 예상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과소배부 6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금 얘를 실제가 360만 원 나왔는데 과소배부했다 그러면 예상은 300했구나. 또 300 예상했다는데 이게 60만 원 과소배부라면 실제가 360이구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면 미래까지도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보면 자, 예를 들어서 900만 원 나왔으면 근데 10,000시간 똑같으면 900원이겠죠? 그러면 900원에 3,000시간이면 27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지금 270만 원 가지고 보면 예상을 많이 했나요? 작게 했나요? 예상을 270 나오는데 예상을 300이니까 30만 원 많이 했죠? 그렇죠. 이걸 과대배부라고 해요. 자, 이거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공부하면 갑자기 또 이제 과대과소가 꼬이기 시작해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딱 기능자분들은 그대로 이틀만 가야 되지. 이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돼요. 밑에서 위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알겠죠? 지금 많이 예상했네, 작게 예상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과대배부. 실제가 얼마 나왔다가 아니고 예상을 많이 했네, 작게 했네. 이 표현을 기준으로 해야 얘네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공식에서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공식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색깔을 바꾸는데 얘예요. 얘. 이거 아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얘는 생각할 수 있어. 실제니까 원통 실제거든. 얘는 예정인데 얘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준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계산한 거 나와도 예정 조업도도 주고 실제 조업도도 줘요. 그래서 예정이니까 예정 곱해라고.
틀리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라는 거 무조건 기억하시고 대놓고 공식이 보기 1, 2, 3, 4번에 예전끼리 실제끼리 있으면 얘 찾으면 돼요. 보기에 1, 2, 3, 4번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표현할 때 총 제조 간접비를 총 예산이라고도 표현해요. 제조 간접비 예산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저렇게 잡았는데 실제가 얼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